말씀을 메모했다가 사용하세요. 첫째 뭐가 있냐면 4.3의 본질이 뭐냐, 4.3의 본질. 두 번째 4.3 정신이 뭐냐. 지금 대한민국의 4.3 정신이라는 말로 상당 부분을 이제 호도하고 있는데, 첫째요, 자기 자식이 묻건 친지가 묻건 간에 4.3 사건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세요. 반란이에요. 남로당 반란.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 대한민국 공국을 부정하고 뭐하고 그 수식어 다 필요 없고요. 그건 두 번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4.3의 본질은 남로당 반란이에요. 여순 사건은 뭐냐? 그건 여순 군인 반란이에요. 군인 반란이란 말이죠. 그게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4월 3일날 제주도에 있는 24개 경찰관서를 급습하고 경찰서에다 불 지르고 경찰관 죽이고 그 다음에 선관위 직원들 죽이고, 그게 민주화입니까? 앞뒤가 맞지도 않는 내용이죠. 역사적 흐름에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아요. 4.3의 본질이 뭐라고요? 그것은 반란이었지. 반란. 그 좌파들은 단어를 간단하게 쓰죠. 여러분 그렇게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이웃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은 4.3 정신이라는 말이 제주도에 아주 퍼져 있어요. 학생들도 4.3 정신을 계승하자, 4.3 정신을 이어받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4.3 정신은 뭐를 말합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만든 거예요. 5.18 정신도 그런 맥락이고 4.3 정신도 그렇단 말이죠. 4.3 정신을 제가 알려드릴게. 4.3 정신은요, 이승만의 호국 정신이요. 4.3 반란에 대해서 4.3이 반란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란 세력을 진압했단 말이죠. 진압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거, 그게 바로 4.3 정신이에요. 우리 국민들이나 후손들이나 자손들이 계승해야 될 4.3 정신은 뭐냐? 이승만 대통령의 호국 정신, 나라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반란군을 깨부순 거, 그게 4.3 정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4.3 정신을 계승하자, 5.18을 계승하자,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로 호도하고 있는데 절대로 잘못된 것이에요. 이 좌파들이 뭐랍니까? 이승만 정권이 수많은 국민들을 학살했다고 그런 말 하는데, 아니죠. 이승만 정부가 반란군을 진압했단 말이죠. 진압을 왜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호국이에요, 호국. 4.3 정신은 이승만 대통령의 호국 정신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거지로 말합니까? 제가 용어를 정리해 드린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4.3의 본질을 누가 물으면 남로당 반란이다. 바로 나와야죠. 맞으니까. 두 번째, 4.3 정신? 그게 민주화 정신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킨 거란 말이죠. 이승만의 호국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서 메모해가지고 여러분 알려야 됩니다. 세 번째,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엄군이 학살을 했다, 이런 말은 용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에요.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가 무자비한 방법으로 양민들을 죽이거나 희생시켰을 때 학살이라는 말을 쓴 것이에요.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공산당들이 일으킨 건 학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태인 학살이라고 불러야 되는, 나치가 히틀러가 한 것도 그것도 학살이라고 불러야 옳은 것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일어난 반란군에 대해서 진압한단 말이죠. 정규군이 진압한 거예요.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희생자들은 그 희생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당시에 군인과 경찰이 예컨대 양민을 과잉 진압을 안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반란하니까, 대한민국 공군을 부정하니까, 북한으로 가자고 떠드니까 제주도 일대에 인공기를 개항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수많이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죠. 그럴 때 진압군이 가가지고 진압하잖아요.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희생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학살이라고 표현합니까? 보수 우파에 있는 이 정치인들 중에서, 교수들 중에서도 그런 용어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정규군은 학살한 게 아니에요. 진압 과정에서 이 과잉 진압 때문에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돼야 옳은 것이죠. 그 무고한 희생자가 있으면 우리가 기억하고 보상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진압군이 학살을 했다. 그런 용어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 제가 보니까 아쉽더라고 보니까 이게 김재원 최고가 사랑제일교회 와가지고 5.18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본인이 자기의 평소의 소신을 말한 거예요. 5.18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어거지로 밀어붙이는 것이지 5.18이 진정한 순수한 민주화인가? 퀘스천을 갖는 인간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김지원이가 와서 5.18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넣을 수 없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넣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김재원은 넣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걸로 그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0석 되면 목사님 뭐 해드릴 것이냐. 그 목사님이 조크로 다 해준다 그래라. 그거 다 들리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다 해드리겠다. 그게 무슨 큰 뭐 문제가 된 겁니까? 또 보수우파에 의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보수우파를 다 뭐 통일했다. 물론 그 말이 좀 이렇게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에요. 뭐 통일까지는 우리가 됐다고 저는 보진 않는데, 그러나 주도적으로 일을 많이 해왔단 말이죠. 그거를 좀 강조한 것에 불과한 것이, 그걸 가지고 제명하라 그런단 말이죠. 홍준표 씨는 사법시험을 합격한 검사인데 법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명 항상 모든 처벌은요, 행위와 처벌 사이에 비례관계가 유지됩니다. 비례관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5.18 발언을 했고 그런 발언을 했을 경우에 전국의 본인들의 마음에 안 들면 경고하라 뭐하라 이런 말은 본인들 입장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명은 우리가 보통 형벌에서 사형과 마찬가지예요. 가장 극단적인 거란 말이죠. 그 발언과 제명은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인과관계가 비례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법을 전공한 사람이 그 정도는 모릅니까? 함부로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경고하는 것은 본인들이 말할 수 있어도 제명이란 말은 전혀 타당치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데 또 보니까 김재원 씨는 또 뭐 자숙하겠다 이런 말 하는데 참 이 속이 상하더라고 보니까. 태영호는 끝까지 자기가 얘기를 버티고 있는데 김재원 씨는 다시 또 이게 이 꼬리를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야, 참 이게 현실 정치에 들어가면 저렇게 어려운가 보다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여하튼 우리 이 시청자분들요, 4.3의 본질이 뭐냐, 4.3 정신이 뭐냐, 학살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단 말이죠.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홍준표가 제명하라는 말은 법리적으로 얼토당토 않다는 뜻이에요.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예, 이상 하겠습니다.